밀양의 꽃, 부사의 딸 아랑의 평화로운 삶. 아름다운 강물과 울창한 대숲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던 고장, 밀양. 그 평화로운 마을의 중심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 이 밀양 고을을 다스리는 부사지금의 시장의 외동딸이었다. 아랑은 곱고 청초한 외모만큼이나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씨가 고왔다. 그녀의 미담은 마을 곳곳에 퍼졌고 백성들은 그녀를 밀양의 꽃이라 부르며 아꼈다. 아랑은 매일 아침 영남루에 올라 기도를 올렸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처럼 그녀의 마음도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부사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며 좋은 가문의 총각과 맺어주려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는 이미 추악한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부사의 관노인 백가는 아랑의 미모에 집착하며 남몰래 음심을 품었다. 백가는 천한 신분 때문에 아랑에게 감히 다가설 수 없었지만 그 추악한 마음은 점점 광기로 변해갔다. 그는 아랑의 유모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유모는 오랜 세월 아랑을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백가의 은밀한 제안에 탐욕으로 눈이 멀었다. 백가는 유모에게 돈을 쥐어주며 아랑을 영남루로 유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유모는 아랑이 혼이 날 때 좋은 패물을 사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며 백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순수했던 아랑의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피로 물든 달밤, 풀리지 않는 한. 달이 훤히 비추던 어느 밤 유모는 아랑에게 속삭였다. 아가씨, 제가 아는 총각이 있는데 영남루에 가면 아가씨께 아주 귀한 패물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아랑은 유모의 순진한 말에 의심 없이 영남루로 향했다. 그곳에는 백가가 숨어 있었다. 백가는 어둠 속에서 아랑을 덮쳤다. 아랑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놈, 당장 이 손을 놓지 못해. 아버님께 다 잃을 것이다. 아랑의 결연한 외침에 백가는 당황했다. 그의 계획은 아랑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저항에 광기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계략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했고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칼을 뽑아 아랑의 목을 찔렀다. 아랑은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피를 토했다. 그녀의 마지막 피눈물은 영남루의 차가운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백가는 아랑의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한 뒤 대숲 아래에 몰래 버렸다. 유모는 아랑이 마치 야밤에 도망친 것처럼 꾸며댔다. 딸이 남몰래 야반 도주했다고 믿은 부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슬픔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관직을 버리고 밀양을 떠나버렸다. 이로써 아랑의 억울한 죽음은 미궁에 빠졌다. 하늘 품은 아랑의 영혼은 자신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죽은 영남루를 떠나지 못했다. 밤마다 그녀의 처참한 울음소리가 밀양을 맴돌았고 붉은 핏자국은 밤이슬처럼 흩뿌려졌다. 쫓겨난 부사들, 끝나지 않는 원혼의 저주. 아랑의 억울한 사연이 잊혀진 후 밀양에 새로운 부사들이 부임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첫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첫 번째 부사는 부임 첫날 영남루의 관아에 머물다 한밤중에 나타난 피 흘리는 처녀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는 다음날 아침 바로 관직을 버리고 도망쳤다. 두 번째 부사는 그 소문을 듣고도 용감하게 부임했다. 그는 내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다짐했지만 한밤중에 나타난 처참한 귀신 앞에서 겁을 먹고 도망쳤다. 세 번째, 네 번째 부사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부사는 아랑의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혼쭐이 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밀양 부사 자리는 텅 비어버렸고 아무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았다.
밀양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영남루의 저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영남루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밤에는 영남루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아랑에 한이 깃든 영남루는 흉가가 되어버렸다. 용감한 신임 부사 진실을 향한 도전.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밀양 부사로 자원했다. 그의 이름은 이상사. 그는 내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면 이 관직을 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문을 듣고도 당당하게 영남루의 관하로 향했다. 밤이 깊어지고 이상사는 잠을 청하려 했다. 그 순간 바람소리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그의 방을 감쌌다. 촛불이 흔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렸다. 이윽고 섬뜩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피를 흘리며 머리카락이 산발된 채 온몸에 뼈가 드러나 있는 처참한 여인의 형상이 방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상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한에 찬 모습에서 억울함을 읽었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말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 이리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랑의 영혼은 자신의 모습이 두렵지 않은 이상사의 용기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날의 모든 비극을 담고 있었다. 유모의 배신, 백가의 잔인함, 그리고 시신이 버려진 장소까지. 이야기를 들은 이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내가 그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부디 편히 쉬시오. 아랑의 영혼은 이상사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사라졌다. 한밤중의 재판, 밝혀진 진실과 복수. 다음 날 아침 이상사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어젯밤 아랑의 영혼이 나에게 찾아와 그녀를 죽인 범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말하며 백성을 시켜 아랑의 영혼이 알려준 대숲으로 향하게 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이상사의 말을 믿고 대숲을 뒤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아랑의 시신이 끔찍하게 훼손된 채 버려져 있었다. 시신이 발견되자 온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상사는 즉시 백가와 유모를 잡아들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상사가 아랑의 영혼이 너희의 죄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자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모든 죄를 자백했다. 이상사는 백성을 모아 재판을 열었다. 백가는 살인죄로, 유모는 방조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되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들은 결국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 이상사는 아랑의 시신을 거두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리고 아랑의 무덤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무지개가 떠오르고 아랑의 영혼은 평온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아랑의 원혼이 마침내 한을 풀고 평화롭게 잠들게 된 것이다. 이후 밀양에는 더 이상 억울한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사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부사가 되었다. 한을 풀지 못한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랑의 원혼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한 자의 한은 반드시 풀어져야 한다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있을 때 비로소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전설이 된 옛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